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의 부의 시크릿을 더하는 17가지의 법칙, 더 플러스입니다. 저자는 조성희, 출판 유영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고나며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하지만 그 기회는 인생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 벗어날 수 없던 빚의 굴레, 비관에 젖어 삶을 포기할 것 같은 순간, 저자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이 바라는 풍요로운 삶을 생생하게 현실로 인식했고, 단기간 내에 원하는 삶의 궤도에 안착하면서 이 모든 변화는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의 힘, 즉 마인드 파워로 인한 것임을 깨달았다. 이후 저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 철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온 힐의 계승자이자 시크릿의 주인공인 밥 프록터에게 1억 원에 가까운 수업료를 내며 직접 마인드 컨설팅을 전수받고 이후 10년 넘게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한 마인드 교육에 힘써왔다. 이 책은 미국 정통 성공 철학에서 다루는 이론을 토대로 부와 성공을 거머쥐는 17가지 법칙을 전한다. 세상의 96%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1%의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법칙을 지금까지 저자가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역전 사례와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전을 이루어낸 저자의 체험담을 통해서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부의 길은 바로 우리 앞에 열려 있음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부는 축복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모태가 된 책이 있다. 경제적으로 밑바닥을 친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던 호주 여성이 어린 딸에게 우연히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책을 받는다. 이 책을 잡은 순간부터 그녀는 완전히 빨려 들어가듯이 있고 이후 시크릿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영화까지 만들며 기적을 일으켰다. 1910년에 처음 나온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을 오래전에 읽고 월러스 워틀스의 수많은 메시지를 공감했는데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꽂힌 문구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이런 부자라면 정말 행복하겠다. 나는 이런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다. 내 안의 머니 파일은 끝도 없이 어둡기만 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적을 때마다 부정적이었기에 내 잠재의식을 모조리 바꿔버리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다. 그래서 짧지만 강력한 자극을 준 그 문구를 여기저기 써서 붙이고 다이어리 맨 앞에도 써두고 틈날 때마다 읽고 또 읽었다. 내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될 때까지 다음 해에도 다이어리의 맨 앞에 또 옮겨 쓰고 그 다음 해에도 또 옮겨 쓰면서 이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먹어버렸다. 그래야 내 안에 각인되어 있던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치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에게 정말 도움을 주었던 이 글을, 이 책을 들게 된 당신과도 나누고 싶다. 당신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을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보고 마음을 살찌우고 지성을 개발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며
세상이 진실에 눈뜨는데 한몫하기 위해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며 읽어보자. 어떤 기분이 드는가. 펜을 들고 쓰면서 또 느껴보자. 어떤 문장이 가장 와닿는가. 이런 부자가 된다면 어떨까. 이런 부자가 된다면 부는 그야말로 축복이 아닐까. 이제부터 마음속에서 외치자. 부는 축복이다. 돈은 부르면 온다. 돈은 말할 수 없으나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부르면 그것은 올 것이다. 이 문장대로 돈은 당신이 부르면 온다. 다만 잘 불러야 한다. 마음속에 뒤죽박죽인 채로 흩어져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이 책에 나오는 법칙대로 잘 불러야 돈이 혼란스럽지 않고 나에게 잘 온다. 돈을 잘 부르려면 돈과 인사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끼리도 자주 인사하고 좋은 말을 해주어야 더욱 가까워지듯이 돈도 마찬가지다. 돈과 아름다운 소통을 하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돈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둘 중 하나다. 돈이 들어올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 당연히 기분이 좋을 것이다. 이를테면 월급날을 떠올려 보라. 드디어 월급날, 얼마나 기다렸던가. 하지만 기쁨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한다. 바로 그날부터 돈을 쓸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니 말이다. 휴, 또 나갔어. 벌써 이렇게나 줄다니. 저기엔 어떻게 돈을 내야 하나. 예전에 나는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많이 벌었고 보너스까지 받는데도 늘 한숨이었다. 어차피 부모님께 드렸고 우리 집에 빚도 많고 달라질 것도 없으니 돈이 들어와도 빚 생각만 났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기뻐하고 돈이 나가면 슬퍼한다. 당신도 혹시 그런 패턴을 보이는가? 만약 그렇다면 매우 위험하다. 가난의 마인드가 잠재의식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돈이 풍족해지는 규칙은 자연의 법칙과 같다. 보통의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하지만 먼저 주어야 받을 수 있다.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아주 심플한 법칙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모든 흐름은 이 순서에 맞춰 돌아간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거나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 기부를 하는 등 내가 내보낸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 잘 쓰인다면 돈은 더 많은 친구를 데리고 나에게 돌아온다. 반대로 움켜쥐려고만 하면 돈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법칙을 모르는 듯하다. 몇천 원 덜 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치고 풍요롭게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 돈은 쥐려고 할수록 더 쉽게 새어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 법칙들에 따라 돈을 대하면 내 수준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돈의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다. 그 흐름을 위해 이제부터는 돈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기쁘게 인사하는 연습을 하자. 돈이 들어올 때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돈이 나갈 때도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돈과 인사하는 연습을 하면 아주 좋다. 돈이 들어오면 활짝 웃으며 인사하자. 안녕, 어서 와, 와줘서 고마워. 지금 당장 해보자. 어떤 기분이 드는지 느껴보자. 그리고 돈을 쓸 때는 잘 가라고만 인사하면 거기서 끝이다. 돈을 쓸 때도 이 돈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느끼며 이렇게 인사하자. 잘 다녀와. 경험 많이 하고 친구 많이 데려와. 잘 갔다 와. 많은 경험하고 돌아와. 너를 사랑한다.
행복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주는 것이다. 돈은 우리에게 풍족함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 어떤 돈이든 전부 좋은 감정을 실어보자. 매 순간 기쁨과 감사에 표현을 해보자. 물론 사람들 앞에서 돈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면 병원으로 끌려갈 수도 있으니 공개된 장소에서는 마음속으로 인사하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과 나의 소통이다. 머니시크릿 특강 참가자들에게 드리는 금수표가 있다. 일명 금전운 왕창 상승 금수표다. 그 금수표를 드리면 다들 너무나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며 받는다. 그리고 정말 귀하게 대한다. 수업을 듣고 간 그 주에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안 팔리던 땅이 팔리기도 하고 정확하게 원했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기도 한다. 그것이 입소문이나 심지어 금수표를 받으러 특강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 행운의 금수표를 가지고 다니면 금전운이 상승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에 달렸다. 기억하라.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금전운이 왕창 상승하는 인사를 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돈과 절친이 된다. 돈과 절친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법칙상 돈도 기뻐하며 나에게 달려온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공간은 그 사람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을 나타낸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공간을 통해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강 중간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 물길이 막혀 제대로 흐를 수가 없다. 가득 찬 물컵에 물을 더 부으면 물은 당연히 넘친다. 인생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낡은 것을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빈 공간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원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 내가 가진 오래된 습관을 제거했을 때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새로이 채워주지 않으면 더 나쁜 습관이 그 공간을 대신 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담배를 끊었다면 그 대신 건강식을 대체식으로 하는 등의 좋은 습관을 의식적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것질을 하는 습관 등으로 대체되어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 먼저 비워야 채워진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을 내 삶에서 깨달은 이후부터 모든 것이 훨씬 가벼워졌다. 인생이 심플해졌고 훨씬 더 큰 에너지로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도 빨라졌다. 마인드 파워 수업에서는 청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다. 특히 돈과 가장 관련이 큰 장소는 화장실이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집에서 금전운이 지나는 통로가 화장실이라는 것이었다.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사람들과 지저분하게 내버려두는 사람들의 연간 수입을 비교했더니 청결한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의 연간 수입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1,000만 원 이상 더 많았다고 한다. 화장실의 청결이 정말로 돈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다. 오래전 그 내용을 접하고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날부터 화장실 청소를 해보았다. 그때까지는 화장실 청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전운이 지나는 통로라고 하니 화장실에 물때가 낀 것도 바로바로 청소하는 습관이 생겼고 화장실 청소 자체를 좋아하게 됐다. 이런 나 자신을 보며 역시 사람은
관점에 따라서 싫어하던 것도 좋아지게 되는구나를 제대로 느끼기도 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실제로 금전운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생긴 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화장실에 금전운이 흐르고 있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으나 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하기 시작한 후 금전운이 좋아진 것은 확실하다. 밥 프록터는 비움의 법칙을 강조하면서 옷장 정리를 첫째로 꼽았다. 옷장을 열었을 때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입지 않은 옷과 신발, 가방 등을 정리해서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 기부한다. 이를 습관화한 지 벌써 8년이 넘었다. 당신도 이렇게 해보라. 집에 있는 옷장을 열고 자세히 살펴본다. 입지 않은 옷이 있으면 모조리 꺼내놓는다. 옷장에는 분명 새롭게 공간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스스로 채우려는 본성이 있기에 그 옷장은 머지않아 새 옷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 옷들은 바로 당신이 입고 싶어 하는 옷이다. 이 법칙은 비단 옷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삶에서 그렇게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인생을 채워야 한다.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새로운 것들을 위해 낡은 것들을 반드시 비워야 한다. 당신의 공간 에너지는 어떤가? 화장실은 어떤가? 그때그때 정리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흐름이 막히게 된다. 막혔을 때는 뚫어주어야 순환이 이루어진다. 인생에서 더 큰 만족을 원한다면 치워야 할 것을 치워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비움의 법칙을 실천해보자. 과거를 보내야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오래된 것, 필요 없는 것을 없애고 공백을 만들어라. 그 빈 공간을 새롭고 내가 원하는 설레이는 것으로 채워라. 그러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자석처럼 끌려옴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 비우기,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다. 비움의 법칙 중에 하나가 용서다. 과거에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을 보내지 못하면 과거에 묶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를 불쾌하고 찜찜한 일로 여기고 꺼린다. 그러나 용서란 단순히 말을 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각이나 감정을 지우고 그 자리에 더 나은 것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용서란 빈 공간을 만들어 더 나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일을 한다. 오프라 인프리는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결코 상대방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며 나 자신이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용서란 말은 그리스어로 놓아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누구나 숨겨진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연 또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 고통과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9년 전 나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2번 연속 큰 배신을 당하고 내게 남겨진 채무를 약 2년간 갚아야 했다. 너무 큰 충격이었기에 아픔을 준 사람들을 곱씹으며 마음 저끝에서 분노의 감정에 가득 차 어떤 곳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나를 화나게 했다.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을 내가 왜 용서를 해야 해? 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라는 무거운 짐에 매달려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할수록 그 미움과 상처는 더더욱 커졌고 그 감정에 더욱 집착하게 됐다. 그럴수록 내 몸과 마음은 더욱 피폐해져 갔다. 용서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꿈을 방해해서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한다. 증오심과 분노, 고통처럼 독성을 가진 감정들이 내 안에 쌓이면 그 독은 내 삶의 다른 부분에도 서서히 스며든다. 생기를 빼앗아가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풍요로운 삶이 내 경험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는 괴로워하지 않는다. 방해를 받는 것은 내 삶이고 내 꿈이다. 그러니 당신 내부의 꿈을 해방하기 위해 매일 용서를 실천하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매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다.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고통, 공포, 분노, 증오 등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 내가 평생 원한을 품고 다닌다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니고 사는 셈이다. 누구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가 받은 상처에만 계속 집중한다면 그 상처는 갈수록 커지고 상처에 집중하느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일을 애정을 가지고 돌아볼 여유도 없어진다. 물론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남을 용서하기는 정말 어렵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면 할수록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용서는 저주보다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꺼이 용서한다면 우리 마음은 깨끗이 비워지고 그 자리에 사랑이 채워져 치유될 것이다. 만약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주자.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축복하는 일이다. 나는 나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보다 빨리 보낼 수 있었다. 그들을 용서했을 때 진정 마음속에서 해방감과 자유를 느꼈다. 그들을 떠올렸을 때 더는 어떤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고 오히려 절절한 고마움이 느껴졌다. 그 경험 덕에 나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나에게 독이 되었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단절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용서하기 전까지는 부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풍요한 부가 차지할 만한 빈자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함으로써 마음의 빈 공간, 즉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용서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의 부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감정을 붙들지 않고 놔주는 것, 즉 포기하는 것이 용서다. 그러므로 매일 용서하는 습관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앞에 풍성한 부가 몰려오도록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용서는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될 때 용서하는 연습을 하며 단 몇 분간이라도 보내보자. 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던 조셉 머피 박사님의 용서하는 방법을 소개해본다. 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를 흔쾌히 용서합니다. 나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겠습니다. 나는 자유로우며 그도 자유롭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나를 화나게 했던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대해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행복, 또한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를 불쾌하게 한 사람이 생각나면 나는 당신을 용서했다. 그리고 모든 은혜는 당신의 것이다 라고 말해주겠습니다.
당신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인입니다. 옛날에 받은 상처가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간단하게 당신에게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이라고 말해주자. 그에게 평안과 행복, 사랑을 보내주자.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사람이나 기억이 떠오르는 일이 점점 적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미움의 감정이 없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고 활기찬 생활이 시작된다. 분노에 차서 뒤돌아보게 하지 마시고 두려움에 젖어 앞을 못 보게 하지 마소서. 다만 깨어서 주변을 살피게 하소서. 르랜드 발 반드월